안녕하세요. 현재 9시인데요. 이곳은 인제 버스터미널입니다. 인제에 있는 소양강 길을 걸어보려고 아침 7시 30분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내린 곳에서 바로 나와도 되고, 보니까 이 터미널 건물이 하늘 내린 호텔하고 같이 있는데, 그 문을 나와서 바로 보면 이쪽으로 이 도로를 건너가는 토끼굴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나가면 바로 강변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토끼굴 끝쯤에 오니까 바로 강이 보이네요. 토끼굴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은 강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갈길들이 이어지네요. 자갈길은 그냥 제 트레킹 샌들 신고 갑니다. 근데 바닥이 바로 다 느껴지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길 지금 옆으로 바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 옆으로 강이 흐른다기보다는 강 따라서 길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갈길이 끝나고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있네요. 이 길 이름이 인제 천리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려면 이곳,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구미 마을로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정표를 봐도 인제 천리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앞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길이 차단되어 있어서 이쪽 계단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무슨 공사 중이고, 이제 위쪽으로 또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길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산책로를 쭉 오다 보니까 정면에 참전유공자 기념탑이 보입니다. 네, 참전유공자 기념탑 옆에 보면 둘레길 안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방 이 코스가 좀 막혀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둘레길 안내 지도도 하나 받아서 갑니다. 참전기념탑 바로 왼쪽으로 보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소양강 둘레길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가는 곳이 3코스인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비구미 대교를 건너서 저쪽에 끝에 있는 비구미 마을 끝에서 둘레길로 접어들면 됩니다. 이게 비구미교에서 내려다보는 소양강입니다. 춘천이나 이쪽에서 보는 소양강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아래 피라미드들이 유유히 놀고 있는데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비구미교에서 보는 상류 쪽 인제읍 하고 옆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고장이네요. 비구미교에서 이어지는 길은 아스팔트 포장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신발을 바꿔 신지 않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지점까지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발은 벗어서 배낭에 넣고요. 맨발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걷는 길은 굉장히 컨디션이 현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이 지금 이 강을 끼고 이쪽 왼쪽 길로 시작을 해서 갔다가 저 건너편 둘레길을 따라서 와서 복귀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건너편 있는 코스가 현재 산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걷기가 어렵어서 폐쇄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강에 가서 잠깐 낚시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길은 낙엽이 떨어져서 부서진 이런 흙길, 그리고 작은 자갈이나 돌들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길은 트레킹 폴 약간 그 보조를 하면 충분히 지나가실 수 있고,
발바닥을 앞부리부터 천천히 내려놓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산 초입부만 흙이 조금 있더니 거의 돌길입니다. 이거 맨발로 걷기 쉽지 않은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바로 길 옆으로 강까지 완전 낭떠러지기입니다. 비가 온다거나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계절에는 조금 걷기 어려운 그런 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1km쯤 진행을 했는데 거의 돌길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작고 파쇄석 같이 날카롭게 쪼개진 길들이어서 샌들을 신었습니다. 발바닥만이라도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샌들을 신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낙엽이 덮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래 보면 작은 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춘향터네요. 신발을 신었더니 여기서부터는 좀 길이 순해지는데요. 다시 벗어봐야 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렇게 캠핑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보니까 바깥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냥 조용히 참나를 찾아서 머물다 가셔도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어 놓으셨고, 가져가는 만큼 채워놓고만 가시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차로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백패킹 정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캠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맨발 걷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나 라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발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일단은 신발을 벗는 것부터 맨발 걷기 효과는 시작이 됩니다. 맨발 걷기가 어떤 땅을 디뎌야 되는 것보다는 신발을 벗고 사는 시간을 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신발을 벗고 지내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때는 맨발 신발, 그러니까 좀 신발 폭이 넓고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바닥도 부드러운 그런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시간을 늘리면 그러면 그게 뭐 맨발 걷기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보시면 맨발 걷기 할 때는 신발을 안 신고 그렇게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발을 꽉 조이는 구두나 운동화 같은 걸로 바꿔 신으시죠. 그것부터 바꾸시는 게 맨발 걷기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황당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인제 천리길, 그리고 정면 쪽으로 가면 소류정 쪽으로 이어지는 내린길 그렇네요. 당목들이 대부분 느티나무가 많은데 팽나무, 느티나무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적송이네요. 이쪽은 천혜농원이라는 아마 사유지이고요. 징검다리 건너서 왼쪽 길로 가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길 안내가 잘 되고 있어서 길이 그렇게 헷갈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돌계단이 또 이어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석을 놔서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그런 계단입니다. 금방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니까 굉장히 전망이 좋은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좌우로 강이 보이는데 지금 나무들에 가려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좀 먹어야겠다. 오렌지부터. 오늘 인제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지금 숲속이어서 그렇게까지 지는 않은데 그래도 덥습니다. 지금 이곳은 바람이 솔솔 불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제 현재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늘길과 내린길 둘로 나눠지네요.
현재 위치이고, 하늘길은 이제 이 산행을 하는 길이고, 내린길은 둘레길, 이렇게 따라가는 길 같습니다. 저는 맨발로 걷기 위해서 이쪽 내린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오늘 더워도 지금 거의 한 80%, 90% 이상이 숲에 길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지기 때문에 여름에도 걷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런 나무 데크길도 이어지는데요. 여기가 아주 강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아래 풍경이 아찔합니다. 물속에 큰 바위들이 있고 물 흐름이 완만한데 이런 곳은 쏘가리 낚시, 메기 낚시가 좋죠. 이곳이 풍경도 좋고 해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왔던 길을 다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저기 가서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할까 원점으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좀 맥빠지죠. 점심은 뭐 늘 주먹밥입니다. 소류정 가까이 오면서부터는 이런 데크길이 많이 늘어나네요. 나무 가지들이 위에 떨어져 있어서 발바닥을 자극합니다. 바로 옆으로 강이 흐르고 경치 좋죠. 내리막인데 굉장히 잔 돌들이 있습니다. 파쇄석 같은 돌들이. 그래서 또 신발을 잠깐 신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은 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을 평가한다면 맨발 걷기만을 위해서 온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길 같습니다. 베어풋 슈즈 또는 베어풋 샌들 같은 거를 신고 걷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정자 아래 나무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쉼터에 도착했는데요. 하늘길과 내린길 마주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멘트 길이어서 그냥 신발 신고 가고 있는데 올챙이들 발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 이 지구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유입된다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해로운 정전기들이 몸 밖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빠져나가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손을 씻는다거나 이래도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습도가 높은 숲길을 걷는다거나 하면 공기중으로도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물에 담그면 금방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정전기를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천연 소재 옷들을 입고, 그리고 또 이 생긴 정전기가 몸 한쪽에 모이지 않도록 전도체인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갖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전기는 우리 몸보다도 더 잘 전기가 통하는 그런 금속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발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고 정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맨발 걷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코스 끝 지점 정도 되는데요. 임도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1코스 이제 끝부분 정도 오니까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서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소양강 둘레길 2코스 끝 지점인 소류정에 도착했습니다. 소류정은 정자가 아니라 식당이라고 그러더니 맞습니다. 이제 이 길로 나가면 큰 도로를 만나고, 사실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길 따라서 가다가 군축교 건너서 다시 트레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쪽 트레일이 막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걷는 것은 끝을 내고 지금부터 복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700m만 가면 소양강 둘레길 3코스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 길이 폐쇄돼 있어서 여기서 지금 마칠 예정인데,
뒤쪽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여러 개 노선표 이런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신뢰가 가는데, 문제는 지금이 2시인데 예정 시간이 14시 58분, 약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0분입니다. 3시 정도 돼야 차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요 뒤에 보이는 나무들이 전부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지금 아카시아 꽃이 만개해 있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30분 남짓 기다리는 시간이 글쎄 그렇게 뭐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좀 꺼내서 먹고 기다려 봅니다. 지금 버스 기다리면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소양강 둘레길 안내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령탑에 있는 안내소에서 이거 하나 받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와봤어. 네, 이 버스 타고 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 차를 3시에 타고 지금 3시 10분, 그러니까 10분 정도 이동해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탈 차는 6시거든요. 3시간 정도, 2시간 50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일단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너무 덥습니다. 지금 28도네요. 이곳은 인제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소양강 여울인데요. 최근에 제가 가방에다가 이 텐카라 장비 하나를 챙겨 놓습니다. 저는 사실 텐카라는 오늘 처음인데요. 옛날에 뭐 한 30여 년 전에 플라이 낚시를 해보고선 텐카라 낚시는 처음입니다. 트레킹 하면서 이런 여울이 있으면 작은 피레미 대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장비를 넣어와서 오늘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작은 피레미 한 마리 낚았는데 그건 영상으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발을 지금 물에 담그고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조과는 뭐 그렇게 신경 쓰기 좀 어렵습니다. 플라이 낚시라는 게 사실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 플라이 낚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텐카라라는 낚시는 이제 일본에서 플라이 낚시를 가장 심플하고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개량했다고 해야 되나? 개선한 그런 낚시입니다. 지금 제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피라미입니다. 그래서 훅도 굉장히 작은 훅을 씁니다. 지금 18번 훅, 그리고 플라이는 깔따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중간 정도에 지금 떠서 여울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옮겨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해보고 이렇게 뭐 물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잠깐 시간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피라미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트레킹을 가면 거기서는 아예 트레킹 플러스 낚시로 한번 해보고, 오늘은 한번 채비 가동 차원에서 해봅니다. 지금이 사실 낚시하기는 가장 안 좋은 타임이거든요. 저녁 피딩 타임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그래도 뭐 차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해봅니다. 어우, 빠졌다. 이런 플라이 바늘은 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입질을 했고 후킹이 됐는데 빠졌습니다. 아마 워낙 작은 피라미고 플라이 바늘 미늘이 없기 때문에 랜딩 확률이 떨어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그래도 입질 받은 것만 해도 즐거움이죠. 역시 장비는 매우 심플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말아서 가지고 다니면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뭐 갖고 다니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은 파우치에 여러 가지 소품들 이런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버스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터미널 뒤에 있는 클라체라는 커피 볶는 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페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좀 시원하게 쉬다가 버스 시간 맞춰서 바로 앞이어서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6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을 해서 약 1시간 50분 정도 걸려서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